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 무산을 위해서 포기했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오후 3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 필리버스터도 아니고 뭐 녹화해 놓은 거 트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뒤늦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의 유튜브 방송인 오른소리에서 30분 단위로 해가지고 의원들 예. 한 5분 정도가 하는 것 같은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이 왜 정쟁을 유발한 법인지, 왜 악법인지 네.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악법 그러면은 국회에서 막았어야죠. 본인들이 직접 국회 안에서 본회의 안에서 이러한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이러한 사항들을 알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저지가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악법을 그냥 눈뜨고 통과시켜줬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윤재옥 뭐 원내대표가 제2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이제 실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안이 이제 거부가 되면은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네. 이 방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또한 노사관계에 있어서 기업 활동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그냥 머리를 맞대고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본회의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또 윤재욱 원내대표도 그렇게 건의하겠다 얘기했고, 자, 김성환 평론가님, 이게 거부권 행사가 된다면 연말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뭐 주 69시간제 얘기 나오다가 60시간까지 52시간에서 늘리는 방안들을 좀 네.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른바 노동개혁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발표를 할 때 노동부에서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주말에 한국농총하고 민주노총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시켜라. 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양쪽이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도 그랬고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대기업 청소 노동자들 나가가지고 한겨울에 막 시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청의 지시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이란 이유로 우린 당신하고 교섭권 없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지시 받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를 왜 이렇게 길거리로 내멉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게 예예요. 원청이 하청에 또 재하청 주는 이런 구조를 대기업들이 그냥 고용 회피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계속 활용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실질적인 지시는 다 하잖아요. 대법원까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원청이 직접 지배권을 갖고 지시를 내리게 되면 원청이 하청이 아니라 원청 소속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법안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쌍용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게 그게 연대 책임을 손해배상 연대 책임 물은 거였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행위자별로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바꾸는 게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 대통령이 이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해는 달리한다 하더라도 노동개혁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 지금 오늘 발표를 했던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겠다고는 신용만 하겠다는 뜻이지 노사정 대화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방송 3법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안 했던 거 지금 하니까 라고 하는 비판을 받지만 어느 정권이든 해야 될 일을 저는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KBS 사장도 과거에 친했던 기자라고 그냥 KBS 사장 임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친하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KBS 사장 어제 오후에 그 일요일인데도 제가 해버렸어요. KBS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 막겠다고 이사회 구성을 9명이 아니라 21명까지 늘리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정치권 입김 배제하는 방향으로 선출합시다. 이게 방송 3법의 취지예요. 근데 이거 대통령이 뭐라고 거부권 하면서 행사할 거예요?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뒤늦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기 때문에 그 뒤늦게 수습하는 거예요. 이동관 한 명 지키기 위해서 두 법을 버렸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뒤늦게 수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참 한편으로는 아무리 대통령이 권한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짧게 김성환 평론가님이 네. 이제 가짜 뉴스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가짜뉴스 개념이 뭔지부터 얘기하고 하세요. 다 듣고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 대통령과 뭐 KBS 신임 사장이 과거에 친했다라고 하시는데 네, 네. 현재도 친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노란봉 특법 같은 경우에는 좀 재계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하청, 재하청 기업이 5천여 곳 되는데 거기서 파업을 해서 현대자동차랑 노사 협상을 하자 그러면 아마 현대자동차 기업 운영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지만 기업이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불가능할 정도의 옥죄는 그런 법안이라면 충분히 저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밀어붙이지 말고 여야가 다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전문가들 불러서 이해 당사자들 불러가지고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아름답게 표현하셨는데요. 지금도 얼마 전에 서울교통사 경고 파업 했었잖아요. 그때도 민주노총만 참여했어요. 한국노총하고 이른바 MZ세대 노조는 참여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파장이 커지지 않아요. 지금도 복수노조 때문에 노조가 3개, 4개씩 있어요. 그런데 임단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청기업이 많다고 해서 우리 거 해주세요, 우리 거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협의체를 만들든가 할 거예요. 근데 일정 부분 혼란이 발생할 예,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지적은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이 상태를 그대로 둘 거야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논의해보고. 일단